한국정보공학이요? 저도 그 차트 보고 있었는데 꼬리만 단다고 무조건 조막손은 아닌데 한국정보공학 한번 볼까요? 딱 내가 이 종목 보고 있을 때요. 수익 낼 때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은 조막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조막손은 아니에요. 조막손은 아닌데 이게 여기 매물대가 엄청 크죠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요게 1년이 안 됐단 말이야, 그쵸? 작년에 이렇게 두 번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이렇게 이 매물대에 막혀서 크게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다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고. 모멘텀이 아주 크지 않으면은 얘는 올해는 크게 가기 좀 힘든 차트. 악랄한 게 아니라 매물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거죠. 매물이 많이 쌓여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봉에 뭐가 나오지? 보시려면 그냥 주봉을 보시면 돼요. 주봉을. 일봉으로 보기 힘들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되는데 주봉상 이게 보시면은 요런 거는 이제 크게 가긴 힘들고 잘 가면은 뭐 한 5,700원 매물을 좀 소화해 줘야 되죠. 어허 썽한. 그렇죠. 대략 대략 그 정도 슈팅이 나온 걸 보면 되죠. 정확하게는 뭐 그런데 어쨌든 무지개선 위쪽으로 슈팅이 나는 무지개선을 보면 되죠. 무지개선 위쪽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많겠죠. 주봉 매물대를 보는 방법도 있어요. 주봉 매물대 세팅을 한번 해볼까? 주봉도 매물대 세팅하는 법이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 차트에서 보고 수치는 빼고 최대 매물을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 주봉은 이제 한 3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 주봉은 이게 많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죠. 예. 이렇게 짧게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되죠. 요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가 여기죠. 노란색 매물대가. 요거랑 일봉이랑 만약에 비슷하다. 가격대가.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죠.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네요. 주봉상으로도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죠. 여기 매물대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강한 저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나온 게 슈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이를 꼭 그렇게 보실 필요 없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SDN 같은 경우 보면은 2020년 요거는 2020년에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는 살짝 그쵸?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은 크게 안 갔죠. 그쵸? 이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크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도 보시면 슈팅이 여기서 나온 거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얘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괜찮죠. 요런 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이건 3년 매물대니까 그렇죠. 주봉상 3년 매물대. 조금 더 가니까 이건 위쪽에 있네 매물대가. 그러니까 저항이 어디까지 나올지 궁금하시면 요거 약간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매물대가 위쪽에 가게 놓고 보는 방법이 있죠. 근데 앞타바이오는 이게 뭐 당기든 뭐 이렇게 하든 얘는 여기서 신규 상장이니까 바닥 매물대고 요런 거는 뭐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위쪽 매물대가 이쪽이고 이런 건 작년에 크게 갔기 때문에 이 크게 가기 힘든 건 보이시죠? 크게 가기 힘들다. 어디서 이제 저항이 나올지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일봉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봉으로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슈팅이 나왔고 조금 더 매물대가 그러니까 꼬리 다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확실하게 잘 보이죠? 주봉으로 보는 게.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다 위에 매물대가 쌓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기간을 정말 크게 해서 보시면 이 종목들의 매집을 하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강의가 돼버렸네. 오늘 강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력들이 주로 매집하는 가격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세력들이 주로 매집하는 구간. 그 이제 저는 요거로 이제 바닥 매집 구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주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닥 매집 구간. 이 종목들이 매집을 할 때는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거꾸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로 들고 가려고 그러면 이 밑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보다 위쪽에서 슈팅이 나올 거니까. 요거 이해된다 1번.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바닥 매집 구간에서는 여기가 이제 세력들이 제일 매집을 많이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장기로 갈 때는 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얘는 언젠가 수익이 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몇 종목 더 볼까요? 성화는 뭐 그렇고 SDN 같은 경우는 바닥 매집 구간이라기보다는 요거는 매물대가 제일 많은 쪽으로 나오고 더 이렇게 봐야 되죠. 요런 거는 보기 힘든 거고 이런 거 그렇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력들이 바닥에서 어느 구간에서 제일 매집을 많이 했는지 볼 수 있는 게 바닥 매집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 밑으로 더 떨어지면 중장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단가는 뭐 그때그때 다르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바닥에서 이 종목은 여기서 제일 많이 누군가 산 흔적이 보이는 거죠. 누군가 사는 흔적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보면 좀 달라져요. 달라지기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어떤 종목에 있어서 어디가 이제 적인지 이건 세력들이 이런 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거래량이 터진 거 이런 건 이 세력들이 약간 버린 자식인 거고요. 자, 로스웰도 보시면은 그렇죠? 바닥에서 제일 거래량이 터진 이게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거의 뭐 5년치를 보는 거잖아요. 요 구간만 오면은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건 이제 더 앞으로 당겨 봐야 되죠. 바닥 구간을 보려면 최대로 당겼어. 요것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잘 터는 종목이거든요. 슈팅 나왔다 잘 털고 하지만은 여기 주봉상 이 구간이 제일 많이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보이는 거고 이게 보면 이 위로 갔을 때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떨어지면 언젠가 올라가고 요런 거는 이제 매물대로는 알 수 없는 거고 요 구간에서 이거는 뭐 기었다 올라가가지고 요 위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고 요런 거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더 길게 해도 요 매물대네요.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인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구간이니까 이게 요런 거는 어때요? 요런 거는 딱 보면 요 위로 올라갔을 때가 매집을 하고 요 위로 올리면 슈팅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매물대가 제일 많은 데니까 여기에 매물을 소화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한다는 의미가 더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아직 매집이 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위쪽으로 슈팅이 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봤자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데서 잡아봤자 크게 가기 힘들어요. 올라갈수록 계속 매물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물대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매물대라는 거는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 동안에 거래량의 합이죠. 요거 기간을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우리가 바닥 매물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구간에서 매집을 제일 많이 하는 세력주는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런 거를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하면 위쪽에 생기죠. 하지만 기간을 조금 크게 하면 이제 아래쪽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올렸었구나. 여기서 또 매집을 하고 올렸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 저항을 보려면 매물대를 위쪽으로 기간을 짧게 해서 위쪽으로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매매할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봉상으로는 너무 길게 봐야 되니까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오늘 팁으로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SDN 턴에 레드볼론 감사합니다. 오늘 앞타바이어요? 앞타바이어 같은 이 기간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눌러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기간을 최대한 늘린 거 이거는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이건 일봉이고 이건 주봉이고 가장 많이 누군가 산 구간이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종목의 특성은 뭐예요? 여기서 지지가 나올 때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애들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신규 상장하고 굳이 이렇게 좀 설명을 덧붙이면 신규 상장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가 매집 구간이었던 거죠. 오랜 기간 매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한번 했죠. 16,000원짜리가 62,000원까지 갔었죠. 500% 갔죠, 500%. 1,100원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다시 눌러주고, 지금 또 모멘텀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잖아요, 지지가. 3파 시작 구간이요? 이거는 파동이, 이거는 일단은 다 나왔죠. 그렇죠? 작년까지. 그 다음에 눌러주고 새로 시작하는 파동이죠. 3파가 아니라. 파동이 다 나왔어요, 이거는. 2021년에 한번 해먹고, 쭉 빼면서 이제, 어려울 게 없어요. 6개월 이상, 1년 정도 있다가 시작되는 파동은 새로운 파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주봉상 보면 뭐 3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잘. 그리고 이 일봉상 세력주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하는 거는 어거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초보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원래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 특히 세력주까지 갈 수 있다고 봐가지고 제가 한번 드렸던 거죠.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 특히 세력주 일봉에다가 하는 거는 약간 그래.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JH님은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세력들의 파동이 보통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한번 쭉 올렸다가 쌍봉으로 떨어뜨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죠. 요게. 그 다음에 그냥 3파가 안 나오고 W자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 크게 보면 약간 세력들은 세 가지 케이스예요. 세 가지 케이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력들의 수익 구간인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요게. 요 기간이 이제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쉬죠. 쉬는 게 이제 다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죠. 요거를 이제 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고, 요거를 이제 한 번 슈팅이라고 보는 거고, 파동으로 보면 이게 엘리어트랑 비슷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고 두 번째 이렇게 쭉 가는 N자형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세력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올려야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는 요거를 알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개미들은 요거를 몰라요. 꼭 개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올리지 않으면 조막선 빼고요, 여기까지 올리지 않으면 수익 실현을 못할 텐데 하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약속을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역인데 오늘 밤에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출발한 사람 나중에 광화문에서 만나자 그러고 서로 서울역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광화문은 이렇게 그릴게요. 서울역이 여기, 광화문역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 그런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익 실현 이 정도 올려야지 이익 실현을 세력들이 한다는 자리를 알고 있으면 떨어뜨려도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VIP 분들은 알겠지만 70에서 거의 80% 이상의 세력들은 여기까지 와야지 수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왜 저기 어디야 서대문으로 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르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일반 개미들은. 그러니까 자꾸 조금만 올라가도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 강의 때 알려드렸었죠. 보조지표 강의 때.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맞는 거. 저는 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스윙도.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법을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어차피 올 거잖아. 뭐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여자친구가 서대문으로 가든 남대문으로 가든 북대문으로 가든 광화문까지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가 안 오고 배겨우로 기다리는 거죠. SD는 우리 여기서 들어갔어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안 가면 수익이 안 나는 애고, 요거는 제가 예측한 가격이 SDN 같은 경우 어디냐, 정확하게 한번 찍었네요. 예, 얘는 3,300원까지 안 올리면 수익이 안 나는 애였고요. 3,300원까지 갔었고, 지금 눌러주고 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어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안 가면 수익이 안 나는 애였던 거죠. 이런 거를 알아내기까지 제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얘 같은 거는 뭐 터진 거래량으로 보나 뭐 하나, 이건 팔 필요가 없었던 종목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앞타바이오는 제가 볼 때 얘는 제 계산법에 의하면 한 33,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33,000원까지. 32,000원에 33,000원? 33,0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그것도 그러고, 뭐 이거는 이제 평단가 계산으로도 그렇고 매물대로도 보는 거예요. 매물대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매물대로 말씀드렸죠. 얘는 24,000원, 5,000원 요 근처까지 오면 더 가긴 힘들 거다. 만약에 더 가려면 눌러주고 길을 모아서 돌파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긴 힘들 거다. 잘하셨어요. JH님. 오늘은 SDS가 뭐 대장이네요. 다른 거는 뭐 그냥 거래량 없다가 뭐 올라가는 거 뭐. 현대바이오가 매물대까지 한 번에 팡 쐈네요. 유니언 머티리얼도 오늘 매물대까지 올렸고, 요거는 매물대까지 갈 수 있다고 봐가지고 제가 한번 드렸던 거고, 보통 20% 이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들어가니까 요건 바닥에서 한번 들어갔었고요. 우리가 G2 파워요. 신규 종목은 저도 몰라요. 신규 종목은 이게 뭐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완전 세력맘이죠. 이제 이건 완전 세력맘이죠. 다만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20% 이상 더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요날 들어갔거든요. 6월 20일날. 지금 몇 프로인가, 이거 한 50% 넘었나요? 얼만큼 거래된 걸 보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 이상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들어갔어요. 77% 중이에요. 지금 수익 중이에요. 현재 77% 수익 중이래요. 100% 가자 가면서, 뭐 이거 권리락 아직 안 나온 거구나. 이것도 저 무증 아니었어요? 테마가 무증 발표가 안 나오네. 그냥 투자주의만 써있네. 이것도 맞네요. 한 주당 4주 언제 한대요? 그 전에 파세요. 이 무증이 언제야 이거? 날짜가 발표됐을 텐데. 공시 이거 언제 무증한다는 얘기가 있을 텐데. 무상증자 결정만 났네. 다음 달 11일? 신주 상장은 9월 6일? 그럼 이제 파실 때 됐어. 11일 전에 파세요. 8월 11일이네. 권리랑 나오기 전에 파세요. 이거는 무증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이게 보니까 무증 테마는 계속 돌고 있으면, 우리 뭐 했었죠 그때? 제일 많이 갔었던 거 모터스 뭐였죠? 노터스 했었는데, 이거 엄청 잘 갔는데, 이걸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은 신주 상장 배정 받으면 뽁 떨어져요. 받기 전에. 그다음부터 안 가잖아. 손해는 안 봤나요 이거 우리? 우리가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이날 들어갔죠. 이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 주가로 보면은 별로 뭐 실익이 없더라고요. 유상증자. 근데 권리락 하기 전에 파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요날 들어갔거든요. 짬상짬상 이렇게 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권리락 빼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못 올라왔죠. 그쵸? 허상. G2 파워도 권리락 되기 전에 파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야, 웹스도 올라가네. 얘는 매물대 쪽이랑 조금 짧게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 얘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권리락 보시려면은 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환경 설정 가가지고 요거를 푸세요. 요거를 수정주가 사용을. 보통 이 디폴트로 있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푸시면 돼요. 와, 웹스 또 뭐니 얘 또. 또 시작이니 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인 종목은
이런 건 단타감이지.